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문희상 위원장 체제의 비대위 오늘 첫 회의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잠시 전인, 조금 전인 오전 9시 문희상 비대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서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 등 이 전국 현안에 관한 입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희상 위원장이 회의를 열면서 한 첫 마디를 들었는데, 예. 제가 비대한 죄밖에 없는데 또 이렇게 맡게 됐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또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를 위한 새정치연합의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서 결과가 특히 주목이 되고요. 비대위는 동시에 이 당의 내홍 수습과 쇄신을 위해 비대위 산하에 가칭 혁신실천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문희상 위원장이 이끄는 이번 비대위에는 박영선 원내대표와 정세균, 박지원, 문재인, 인재근 의원 등 각 계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나란히 골고루 참여를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원들 몇몇 보면요. 네. 사실상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 그 당권 경쟁 이미 막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의원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차기 당권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간접적으로 의사를 밝힌 사람도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 비대위가 혁신과는 거리가 좀 멀 수밖에 없다.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등에는 계파를 업고 앞으로는 당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가 돼 있는 만큼 이 내년 초 전당대회를 향한 사전 정지 작업이 지나치게 뜨거워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 당장 각 비대위원들 측에서는 내년 이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해석되는 목소리도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중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문재인 의원 쪽에서는 대중의 참여 비중이 더 높은 그런 방식의 국민 참여 경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대중적 인지도보다는 당내 세력 기반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정세균 의원 등 중진 그룹에서는 당 대의원 중심의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의사일정 정상화 논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새정치연합은 앞서 말씀드린 문제로 내부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룰 만드는데 당사자들 다 참여해서 논란이 될 거 미리미리 얘기하자,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 주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관심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만날지 여부,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이 상견례 차원에서 오늘 비공식 회동을 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문희상 위원장하고 김무성 대표는 평소에도 서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그런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수시로 만나서 얘기하겠다는 문희상 위원장의 발언에 이 김무성 대표가 긍정적으로 화답한 사실도 있어서 이르면 오늘 만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조금 전에 새누리당도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했거든요. 예. 김무성 대표가 감기 몸살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아니더라도 일단 야당의 새 비대위원장이 됐으니까 네. 여당 대표와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경우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논의가 과연 있을 것이냐, 아니면 네. 이 교차상 대여야 협상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 내일 만난다고 해도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는 아직 어려워 보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된 이 문희상 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유가족들의 양보 또는 양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족들이 이른바 그 대리기사 폭행 시비에 휘말려서 내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또 어젯밤에 집행부가 거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따라서 문희상 위원장이 유가족들과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갖고 김무성 대표를 만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오늘 만난다면 향후 적극적인 이 논의와 의견 조율을 약속하고 대략적인 구상을 주고받는 선에서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한참 진행하고 있을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 회의에서 논의가 있겠지만요. 네. 예.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어떤 카드를 들고 여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적어도 이 조사위원회에다가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끝난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선제적으로 접을 것이라는 전망이 뭐 아주 우세하고요. 예. 문희상 위원장이 지난주에 언급한 이 유가족 양보라는 말에서 사실 다른 뜻을 찾기란 어렵죠. 이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만나봤던 새정치연합의 핵심 관계자는 이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이미 너무 많이 흘러내려갔다.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로 협상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비교적 명시적으로 현재의 구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 쟁점은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특검 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여야가 각각 2명, 또 법무부 차관과 법원 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이 각각 1명씩을 세우게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 지난 2차 협의안의 골자는 여당 목 2명을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처음부터 유가족들이 10명 안팎의 추천위원을 새누리당에 제시하고 이 중에서 새누리당이 2명을 골라서 추천위원으로 세우는 방안이 야당 내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여당 추천 몫은 사라지는 셈 아니냐는 겁니다. 이 밖에 특검 추천위 구성 문제를 여야 원내대표 2차 합의안의 내용에 따라 정하되 조사위원회 활동에 유가족이 직접적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부분도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네. 양당의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2+2 이 회동 네. 과연 성사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회동이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일정한 수준의 물밑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만약 오늘 문희상 위원장이 김무성 대표를 만난다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특별한 보관을 제시하기보다는 대략의 구상을 설명한 뒤에 2+2 회동을 제안해서 동의를 얻어내는데 오히려 초점을 맞추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예. 문제는 새누리당이 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냐인데 네.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어떻게 좀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엄밀하게 말하면은 문제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일 겁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소 무리하게 제시한 가이드라인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은 당시에 여야 원내대표 간 2차 합의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허물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만약 김무성 대표가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고수한다면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김무성 대표가 논의를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에 국한시키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플러스 알파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만약 수사권과 기소권 논의가 배제된 상태에서도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새누리당의 책임론이 더 커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 또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의 의중을 떠받드는 일에 몰두할 것으로 사실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사회적 갈등의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전격적으로 중재에 성공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고 또 이런 걸 좋아하는 기질이 있는 그런 대표라는 점도 앞서 말씀드린 전망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예. 국회 상황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네. 22일입니다만은 이미 새누리당 26일부터 본회의 단독 개최하겠다 이렇게 네. 선언한 상태인데 이 입장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문희상 위원장하고 김무성 대표 사이에 훈풍이 다소 감지되는 것과 별개로 새누리당은 여전히 의사일정 강행을 외치며 단독국회 내지는 반쪽국회 운영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이 의원 총회를 엽니다. 이 총을 열어서 이런 계획을 확정하고 행동에 나서겠다는 건데 새누리당은 일단 오늘 의총에서 90여 개 비쟁점 법안, 새누리당은 이것을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예. 아무튼 이 비쟁점 법안 그리고 국정감사 일정 등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앞서 의원들에게 이 의총 소집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새누리당은 이미 예고한 대로 상임위원회도 단독으로 개최할 방침입니다. 그 일례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근 새정치연합 서른 위원장에게 위원회 전체 회의 개회를 요구했으나 서른 위원장이 이를 거절하자 국회 사무처에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서 지난주부터 이어온 상임위별 당정협, 또 당정 간담회 등을 이번 주에도 이어간다 이런 방침입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